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더위를 무지하게 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애들이 아이스크림, 저희 집 애들도 더위를 많이 타요. 아이스크림 사다 달라 그래요. 집에 있던 복장 그대로 나오죠. 반바지에 쪼리 신고 위에만 뭐 이렇게 하나 두꺼운 거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거든요 그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그 개략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민법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 그 민법에서 어느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몇 개가 나오고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구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문서를 보면 146페이지부터가 민법인데요. 146페이지, 147페이지는 뭐 제끼고요. 148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자, 민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러요러한 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다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해결을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이런 분쟁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이런 관계, 무슨 관계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이 된 게 민법이에요. 해결 수단. 개싸움은 뭐 갖고 해결하죠? 개끼리 싸우고 있어요. 뭐 갖고 해결하죠? 몽둥이. 야, 제가 10년 동안 질문했을 때 개싸움은 뭘로 해결하나요? 몽둥이 이 답 나온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뭐 갖고 해결하지? 뜨거운 물, 이것도 대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 몽둥이 정확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은 몽둥이로 해결할 수는 없고 뭔가 해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 수단 중에 요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이런 관계를 법률관계 이렇게 불러요. 법률관계. 법률이 아닌, 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는 관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술을 한 잔 얻어먹기로 했다. 약속을 받았다. 근데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안 나타난다. 이 친구 놈이. 그럼 좀 기다리다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사기죄로 고소하냐? 저 국가기관에 의한 해결을 볼 수 있냐? 없죠? 친구끼리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이 있을 때 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이 개입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모두 묶어서 인간관계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는 인간관계 이렇게 불러요. 인간관계하고 그런 법률관계는 차이가 어떤 걸로 해결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 관계 중에서 국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강제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는 관계를 법률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다르게 불러요. 권리 의무 관계. 다 이제 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상담을 하고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강료를 내요. 그럼 학원은 수강증을 끊어주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계약 이렇게 부르겠죠. 들어보셨죠? 무슨 계약일까요? 수강계약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봐서 대답하기 싫어 죽겠는데 표정이 말하기도 귀찮다. 네가 다 해라. 지금 공부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지금 억지로 앉아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더 승질나죠. 자, 수강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제 가변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손에 들어와요. 그렇죠? 권리. 그 다음에 학원하고 학원 강사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될까요? 강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 이게 생기죠. 이걸 왜 권리와 의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만약에 학원이나 학원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여러분과 맺은 계약 내용에 의한 의무, 이 강의를 제공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렸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뭔가 법적으로 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낸 수강료도 돌려받아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했으니까 손해도 배상받아야 되고 또 정신적 충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학원을 믿었고 강사를 믿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배신 행위를 했단 말이죠. 학원이나 강사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원이나 강사와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면 참 좋은데 안 될 때는 어디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법원으로. 근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매도인이에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줘. 그럼 당연히 매수인한테 몇 번 돈 달라고 요구하다가 끝끝내 돈을 안 주면 또 여기로 달려가겠죠. 예? 뭐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다 소장을 제출하고. 물론 이제 가장 더 간편한 해결 방법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명언이 하나 있죠. 법보다는 뭐가 더 가까워? 주먹. 그래서 이제 뭐 의무자들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뒷 야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땅을 파가지고 목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묻은 다음에 내놓을래, 뭐 뒤질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정상적인 해결 방법은 이리 달려요. 요렇게 계속 반복하지만 어떤 다툼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국가기관에 의해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관계, 이걸 다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 이렇게 불러요. 이런 법률관계가, 이런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가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세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자,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럴 때 이 재산이 크게 우리 민법은 두 개를 말을 해요. 하나가 물권이고 또 하나가 채권. 가족은요, 친족, 상속, 여기 두 가지.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이런 걸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이 뭔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물건이 뭔지. 근데 이런 걸 이제 보통 물건이라고 하게 될 거예요. 뭐 책상도 물건이고 자동차도 물건인데, 이런 물건을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동의, 누구의 승낙 또 필요 없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냥 직접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고 종국적으로는 처분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물권 이렇게 불러요. 물권은 물건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 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가끔은 몇 개 싸가지고 잠도 자고 급할 땐 찢어서 구겨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추울 때는 불 붙여갖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누구 승낙 받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을 물권이라고 하게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 물권이 우리 민법에 8개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권도 많이 들어봤죠? 네? 전세권 안 들어보셨어요? 그 전세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 전세권하고는 전혀 다른 전세권이에요. 유치권 들어봤어요? 유치권은 들어보기보다는 길 가다가 프랜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이거는 처음 들어보나요?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다행스럽게 이거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저당권 많이 들어봤죠.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저당권 끼고 사시죠?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8가지 권리 중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질권을 뺀 나머지 7개가. 그 다음에 요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행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한 달 뒤에 을이 갚기로 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뭘 갚게 돼요? 한 달 뒤에 뭐라 그래요? 갑은 을에게 1억을 돌려달라.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왜?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반환하는 그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1억 반환 채권이라는 걸 갖게 돼요. 채권. 근데 이 물권하고 채권 둘 다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먹는다는 걸 양도라고 부릅니다. 양도. 팔아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 재산권이 있게 됩니다. 2가지 재산권이. 자, 그럼 이거 학원과 수강 계약을 맺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 권리, 이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예? 채권이죠. 왜? 강의하는 사람에게 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해달라, 강의를 제공해달라 라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채권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다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어쨌든 이렇게 물권과 채권 2가지가 대표적인 재산권이고, 가족은 혼인 또는 출생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이라는 관계,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반려교조 이런 부양 청구권 같은 거, 그 가족 관계에 있는 1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자를 둘러싼 법률 관계가 생존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관계, 이 상속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족은.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다행이죠. 이거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면 환장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니다. 결국 이제 위에 2개만 시험 범위예요. 자, 이때 요 4덩어리가 민법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이 민법에 의한 법률관계가 그렇게 4덩어리인데 이 민법이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편. 그 중에 2편이 물권이고 3편이 채권이고 4편이 친족이고 5편이 상속이에요. 1편이 어디로 갔을까요? 뭐 어디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물권 앞에 있겠지. 요 1편이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민법 총칙. 총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민법 총칙 중에서 딱 절반이 우리 시험범위예요. 절반. 10문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요 몇 문제 나온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안 왔나? 표정이.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채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권은 거의 전부가 우리 시험범위인 반면에 채권은 전부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있어요. 발생 원인. 좀 전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였죠? 계약. 예? 요 수강권이 뭐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계약. 요 1억 반환 채권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 계약이에요. 계약. 요 계약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계약만. 이때 물권에서 14문제, 계약에서 10문제 해서 요 세 파트에서 34문제가 나옵니다. 34문제. 근데 이제 물권이 요 개개의 권리 말고 우리 민법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의